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오늘 날짜는 4월 13일이고요. 암호화폐에 관련된 소식들 전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트코인이 어제 제가 영상을 올린 후에 4,800불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5,000불대 이상으로 올라온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의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당연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더 자세한 소식들은 뒤에서 좀 더 알아보기로 하고요. 자, 먼저 국내 소식 첫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 둘이서 블록체인 관련해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고서의 결과가 꽤 불안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블록체인 기술 수준은 미국을 기준으로 76.4%에 해당해 미국이 한국을 2.4년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일본, 중국은 각각 96%, 84.8% 그리고 78.9%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기술 수준이 사업화 연구보다 기초 연구와 응용 연구 분야에서도 부족하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격차는 앞으로 더욱더 벌어질 전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상통화 투자 거품이 거친 지금 블록체인 기술의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에 집중을 해야 하며 암호화폐 공개 분야에서 창업을 활성화하고 책임감 있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일반인 투자 피해를 막을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근데 꼬집는 걸로는 눈 하나도 깜짝 안 하겠죠. 물어 뜯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뒤처졌는데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앞으로 더 도태되겠죠. 그러고 나면은 또 나중에 또 막 싸울 거예요. 무슨 정당 탓이야, 누구 탓이야, 니네 탓이야. 발전시킬 생각 안 하고 항상 탓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빨리 정신을 차리고 쫓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 거래소들이 적자가 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나와있지는 않지만 빗썸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빗썸, 코빗, 코인원이 적자이고 업비트는 혼자서 단기 순이익이 33.7%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자, 다른 중소 거래소들 혹은 잡거래소들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은 거래소 먹튀하거나 거래소가 망하는 상황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항상 주의하면서 웬만하면 제대로 된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시는 것을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대형 식품 매장인 알벌슨 컴퍼니가 IBM 블록체인 플랫폼인 푸드트러스트에 합류했다라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거 지금 IBM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죠. IBM의 푸드트러스트에 합류한 것은 알버슨 뿐만 아니라 작년에 월마트가 여기에 또 가입되어 있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엄청나게 확장을 해가고 있고 IBM이 제공하는 블록체인이 정말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암호화폐 관련 데이터 분석 업체인 호들봇의 연구 결과를 이용하면은 올 들어 암호화폐들의 시장 동조, 이는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따라서 가격 등락이 결정되는 현상이 약화되고 있다. 이는 여러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도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자들도 점점 조금씩 성숙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탈리아 정부가 와인 산업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면서 짭퉁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짭퉁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정말 골칫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서플라이 체인 관련된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잘 나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VChain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VChain에서 이번에 여기 나와 있는 SBTG라는 스니커즈 회사와 함께 이렇게 협업을 맺고 있는데 이 스니커즈 회사가 HBO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게임 오브 스론 왕자의 게임 꽤 유명한 미드죠.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둘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든 그런 신발에 이 VChain에 칩을 넣고 그 칩을 스캔을 하게 되면은 이 신발이 짭퉁인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이 신발의 유통 경로까지 이렇게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영상을 잠깐 보기로 하겠는데 제가 그 소리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왕자의 게임을 주제로 한 그런 그림을 그린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나오고 끝에 보시면은 이렇게 왕자의 게임 이런 광고를 HBO 아시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직간접적으로 VChain이 함께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VChain으로서는 어떻게 그들의 이름을 좀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호재로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굉장히 큰 소식이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프랑스 당국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프랑스 현지 보험사들이 합법적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팩트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프랑스 보험사들은 전문 펀드팀을 구축, 암호화 자산을 투자 포트폴리오에 추가할 수 있고 관련 상품을 개발해서 고객들에게 제공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요. 이거 뭐 거의 ETF급이죠. 이런 보험사들이 합법적으로 암호화폐에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굉장한 뉴스입니다. 프랑스가 지금 현재 여러가지로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저도 계속 들어보고 있었는데 이제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도 이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암호화폐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아주 좋은 소식이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프랑스 정부 주도로 ICO 생태계 구축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2018년 이전까지 암호화폐에 관한 법률은 과세 처리 규정이 전부일 정도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던 프랑스는 최근 블록체인과 ICO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으로 선회했다. 프랑스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관련 진상조사 업무를 진행하고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등 ICO 금융허브가 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 처음으로 금융당국 인가를 받은 자산운용사가 암호화폐 펀드를 설립하는 등 정부 주도로 ICO 생태계가 구축이 되고 있다. 이것과 관련해서 프랑스 경제부 장관이 ICO 글로벌 금융허브를 목표로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고 여기에 의해서 금융당국이 토큰 발행 기업 보증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스캠 우려 웹사이트를 공유하고 관련된 단속을 강화해서 이제 투자자들을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보였습니다. 무엇이 프랑스의 마음을 바꾼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IMF와 세계은행에서도 정말 큰 움직임이 있었는데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이 러닝코인이라는 프라이빗 체인과 준 암호화폐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는 바로 블록체인과 코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이 러닝코인 자체는 IMF와 세계은행 외부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어떠한 통화 가치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전했고요. 말 그대로 관련된 지식을 이제 실질적으로 습득하기 위한 두 기관 내의 테스트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IMF나 세계은행 둘 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말 그대로 직접 몸으로 배우고 있는데 IMF랑 세계은행이 나서서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은 칼다노. 최근에 찰스가 활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그가 한 발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최근 인터뷰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중화하는 데 기여는 했지만 시스템 확장성이 너무 부족하다. 근본적으로는 다른 확장 가능한 프로토콜을 개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에이다는 기존 금융 시스템을 누리지 못하는 30억 인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21세기의 대부분이 암호화폐의 시대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찰스가 이야기하기를 칼다노 쉘리 업데이트 이후에는 비트코인보다 100배 이상으로 탈중앙화된 암호화폐가 바로 에이다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정말로 계속해서 발전을 보여주고 있는 에이다이기 때문에 이제 가격적인 상승도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골드만삭스 회장이 이야기하기를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계획이 없다. 안 물어봤어 임마. 비트코인 라이트닝 토치, 라이트닝 성화가 최종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캠페인이 진행되면서 누적된 비트코인은 해당 단체에 기부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누적 후원금은 0.4비트, 현재 시세 기준으로 2,000달러를 상회한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잠잠했었던 크레그 라이트가 다시 한번 움직이면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크레그 라이트를 사기꾼이라고 불렀었던 라이트닝 토치, 저희가 방금 봤었던 기사죠. 비트코인 라이트닝 토치 캠페인의 창시자인 호들로나웃을 고소한다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들로나웃의 정체를 알려준 사람에게 5,000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SV를 지급한다라고 밝혔고, 이에 비트코인 SV 지지자들이 호들로나웃 신상 털기를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호들로나웃의 편에 서서 트위터에 우리 모두가 호들로나웃이다 해시태그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에는 자오장평 바이낸스 CEO, 찰리리 라이트코인 창시자, 저스틴 선 트론 창시자도 함께 참여를 해서 캠페인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자오장평 같은 경우는 트위터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레이그는 나카모토 사토시가 아니다. 그리고 이를 찰리리가 리트윗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크레이그 라이트가 정말 정식적으로 암호화폐계의 공공의 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 거의 누리엘 루비니 수준이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니고 좌우장펀 같은 경우는 정말 화가 많이 났나 봅니다. 크레이그 라이트에 대해서 참을 만큼 참았다. 나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크레이그 라이트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고 더 이상 사칭하거나 업계 사람들을 공격하면은 암호화폐 비트코인 SB의 상장 폐지도 불사한다라는 이제 굉장히 과격한 경고를 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이제 크레이그도 약간 움찔하겠죠. 왜냐하면 이 바이낸스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세계 1위의 거래소가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 그러면 다른 거래소들도 덩달아서 따라서 같은 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 이 크레이그 라이트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CFTC에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사토시 나카모토를 독자적인 특허로까지 신청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정말로 정신이 이상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서 혹시라도 크레이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이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정상인 사람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송에 대비해가지고 호들루넛을 보호하자. 소송이 걸렸을 경우 호들루넛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금 모금 운동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크레이그 이야기는 그만하고요. 다음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200일 이동평균선 방어를 하면은 중기 전망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5,000 사수가 관건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과매수 영역을 벗어났으며 200일 이동평균선을 계속 방어할 경우 중기 전망은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비트코인의 200일 장기 이동평균선은 $4,548로 비트코인의 가격보다 낮은 지점에 자리 잡고 있다. 또한 1일 상대 강도지수 RSI는 비트코인이 최근 고점에서 후퇴하면서 과매수 영역을 벗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RSI는 현재 66.1로 과도한 수준으로 간주되는 70미터로 내려갔다. 비트코인이 현재 수준에서 저점을 굳히고 추가 상승을 할 경우 감춰진 강세 갈림으로 이어지면서 잃어버린 자신감을 회복하는 긴 여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심리적으로 중요한 $5,000 아래에서 확실하게 마감될 경우 단기 약세 전환이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가 많이 좌우하게 될 $5,000 선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관건으로 떠오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이어서 그 사이를 가만히 있지 못하고 톰리가 또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비트코인이 $3,000까지 하락 후 반등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많은 예측을 틀려가지고 신변의 위협까지 느꼈다라고 하는 톰리가 이제 이것도 병이죠. 못 참는 병입니다. 입을 계속해서 털어야 되는데 결국 이렇게 한마디 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가 목숨 걸고 한 이야기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펀드스트레드의 공동 창립자 톰리가 트위터에 지난 2일 비트코인 고통지수가 2016년 6월 이후 최고치인 89를 기록했다. 지수가 67을 웃돌 때 비트코인의 가격은 평균 25% 하락했다라고 11일 밝혔고요. 그는 이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3,000까지 하락 후 다시 반등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근거도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자, 그동안의 모든 예측을 다 틀렸었던 톰리, 과연 이번에는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여기 있는 너구리 보이시죠? 라면 너구리가 아니라 유명한 암호화폐 분석가 너구리입니다. 이 너구리가 이야기를 하기를 어제는 똥 선생님이 이렇게 운을 띄웠는데 오늘은 너구리가 이렇게 사람 말을 합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다시 한번 5,700불 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이 사람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로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지 않고요. 이제 단기적으로 5,700불 다시 도전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너구리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해서 지켜봤는데 굉장히 잘 맞춥니다. 괜히 백만장자가 된 너구리가 아니죠. 그런 그의 예측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왔다리 갔다리 했습니다. 이제 총 42,616개의 비트코인이 정말 지갑에서 지갑으로 옮겨지고 지갑에서 거래소로,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정말 돛대기 시장을 연상케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여기에서 움직임을 주도하게 될 세력은 어떤 방향으로 비트코인을 운전해 갈 것인지 이제 그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CN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약간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잘못된 통화 정책이 비트코인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화 정책으로 1995년 이후 태어난 소위 Z세대들이 부담해야 될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한때 개발도상국에 국한됐었던 친비트코인 논쟁이 다시 일고 있다라고 CCN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레리 레커들로우 경제보좌관은 그날 그들 평생 이보다 더 높은 금리 인상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CCN은 커들로우의 발언처럼 비트코인에 대해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 없다면서 잘못된 통화정책은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지적을 했다. 그동안 비트코인과 같은 디플레이션 자산은 초인플레이션에 직면한 사람들이 구매를 하는 그런 수단이 되지만은 견고한 교환 수단이 존재하는 선진국에서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현 정부의 통화 정책 탓에 미국인 Z세대들은 앞으로 매달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할 때가 오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CCN은 미 달러화 안정성과 유동성 덕분에 세계 통화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반면 암호화폐는 아직 부정적인 인식 탓에 대중의 신뢰도가 낮지만 지금처럼 정부가 미래의 부채를 늘릴 때마다 달러와 암호화폐 신뢰도 차이는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은퇴할 쯤 되면은 연금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미국도 역시 수많은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은퇴를 하면서 모든 연금들을 소진하게 될 것이고 실제로 지금 많은 연금 관련된 펀드가 적자를 내고 있다라고 이제 폼플리아노가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죠.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플레이션이랑 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가 흔들리게 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글로벌 리세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저도 관련된 자료를 시간이 될 때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첫째로 전 세계의 경기가 둔화되면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리세션에 들어가게 되면은 안전 자산으로 몰리게 되는데 이제 달러로 돈이 많이 몰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달러도 무분별한 인쇄 때문에 결국은 설 자리를 잃어버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중국이나 러시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달러를 던지기에 바쁩니다. 그런 상황들이 지속이 되었을 때 여기에 나와 있었던 달러와 암호화폐 신뢰도 차이는 줄어들 것이다. 저는 이 시기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앞당겨질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한국이나 미국, 이제 얼마 전에 고용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잘 되고 있다. 경제는 나아지고 있고 튼튼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통계를 내보냈다라고 하죠.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걸 딱 봤을 때 기존의 아르바이트라든지 그런 것을 다 고용 통계에 집어넣은 것을 보고 아, 이것은 이제 신뢰할 수 없다라고 많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데 미국도 똑같습니다. 최근에 트럼프가 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발표를 했었던 그런 통계들을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종종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방송이라든지 그들이 실제로 거리에 나가가지고 텅텅 비어있는 상점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또 실업과 관련된 문을 닫는 수많은 소매업들 그리고 자동차 판매 역시 이제 거의 최저치를 찍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딱 미디어에서 알려주는 그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제대로 된 통계 수치라든지 그런 것을 살펴보게 될 때 객관적으로 세계 경제에서 어떤 움직임이 일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 난리가 났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위키리그의 줄리안 아산지 체포에 관한 것이었죠. 이 줄리안 아산지 같은 경우는 많은 국방 그런 기밀을 이제 누설을 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체포가 되었는데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사라지기 하루 전에 이 줄리안 아산지에 관련된 그런 트윗을 남겼습니다. 이때 날짜가 2010년 12월 11일이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줄리안이 비트코인에 연관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언급을 하면서 이러한 안 좋은 일이 아닌 다른 계기로 비트코인이 주목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위키리크는 말벌집을 걷어찼고 안 좋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닥칠 것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글을 남기고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글을 남겼겠지만은 그 남긴 글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저도 정보를 찾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잠깐 이렇게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엔 짤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곳은 폴란드입니다. 폴란드인데 이 작은 상점에 라이트코인이라고 이렇게 나와있죠. 정확히 무엇을 하는 가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라이트코인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멕시코입니다. 멕시코에서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이제 목걸이를 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비트코인 목걸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이제 골프 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골프공에다가 자신이 좋아하는 암호화폐 로고를 이렇게 새겨서 이제 골프를 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암호화폐 관련된 상품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영상이 조금 길어져가지고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말 동안에 푹 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전달해드린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TV 광고 시청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켜놔주시면 정말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